155페이지의 9번 문제. X축 위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점 P까지의 거리가 2루트로 서로 같을 때 두 점 사이 거리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X축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어요. 근데 어떤 두 점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는 A라고 합시다. 얘를 B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 점이 있어요. 3,P, 3,2라는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두 점에서 P까지 거리가 둘 다 2루트로 서로 같답니다. 2루트, 2루트. 이등변 삼각형. 뭐 이런 느낌이죠. 이럴 때 두 점 사이 거리,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얼마인지를 물어봤는데 이 두 점 중에 한 점을 그냥 A, 0으로 잡을게요. 그럼 A에서 P까지 거리가 2루트라는 뜻이잖아?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X 좌표끼리 뺍니다. 그럼 A 빼기 3의 제곱, Y 좌표끼리 뺍니다. 2의 제곱, 4 더해서 루트, 이게 선분 AP의 길이에요. 그 길이랑 2루트가 서로 같죠? 양변을 제곱하죠? 그럼 얘를 이제 분배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6이 나올 거고 플러스 9에다가 4를 더한 거니까 플러스 13이 돼요. 얘를 제곱하게 되면 4, 5, 20 넘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7이 0이 되고 인수분해가 되죠? A 마이너스 7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2차 방정식 두 개의 다항식을 곱해서 0이 될 케이스는 앞쪽 게 0이 되거나 또는 뒤쪽 게 0이 되거나 A는 7 또는 마이너스 1 위치상 얘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이 될 테고 여기 있는 점이 7,0이 되니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8이 정답입니다. 두 점 사이 AB의 거리를 구하시오. 물론 AB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냥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면 거리는 8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아셨습니까? 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Y는 X 위에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Y는 X면 우리가 배웠죠? 원점을 지나며 기울기 1짜리 직선, 이게 Y는 X예요. 마이너스 2,2 여기쯤 있습니다. 2,4 여기쯤 있겠네요. 대략 여기쯤. Y축 위에 점 P, Y축 위를, Y는 X, Y라는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 여기는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 같으려면 대략 위치를 여기쯤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쯤? 대충 위치가. 이 점을 P라고 두고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럼 점 P의 좌표를 이제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을 풀려면 점의 좌표를 써줘야 되는데 이게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뭐냐면 X 좌표랑 Y 좌표가 똑같다는 게 특징이죠. 미지수 하나 잡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식은 이제 마무리된 거죠. PA의 길이와 PB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로 관계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럼 X끼리 뺀 값 A 플러스 2의 제곱, Y끼리 뺀 값 A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해서 루트, 이게 선분 P의 길이, 선분 PB 길이 X 좌표끼리 뺀 값 A 빼기 2의 제곱, Y 좌표끼리 뺀 값 A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해서 루트, 서로 같다. 루트를 날리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겠죠? 그럼 루트는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얘 제곱, A 제곱, 얘 제곱, A 제곱, 2A 제곱. 여기 플러스 4A, 여기 마이너스 4A, 이거 없어지죠. 그럼 여기 여기서 상수항 플러스 4, 여기 상수항 플러스 4, 합치면 플러스 8. 이 정도 전개 가능하시겠죠? 연제만 좀 걱정이 돼. 나머지는 걱정이 안 돼. 나머지는 이거를 빨리 못 알아가니까 못 알아차리는 건 문제야. 그러니까 연제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괜찮으니까. 얘를 전개합니다. A제곱. 얘 전개하면 A제곱, 2A제곱. 여기 얘랑 얘랑 곱하면 2배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의 2배, 마이너스 4A. 여기는 마이너스 4A의 2배,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2A. 여기 상수 4, 여기 상수 16, 플러스 20. 지워지네요. 넘어갑니다. 넘어오죠? A 값은 1이에요. 점 P가 나왔네요. 1,1.
네, 저게 정답입니다.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각시가 90인 직각삼각형. 각시가 90인 직각삼각형. 각시가 90인 직각삼각형. 그럼 나머지 하나는 A고 나머지 하나는 B가 되겠죠. A 좌표는 마이너스 2,1. 점 B는 1,6, 2,A. 근데 선생님 이게 좌표 평면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 마이너스 2,1이니까 여기쯤 될 테고 1,6이면 여기쯤 될 테고 2,a는 여기쯤 될 테. 2, 어딘지 모르겠네요. 그치? y값은 다르지만 x값은 2니까. 근데 여기가 90이 돼야 되니까 뭐 느낌상 뭐 이런 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a. 그래서 이렇게 90이 되도록.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그립니까? 반듯하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A값만 구할 건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여기는 A값만 구할 거야. 이 그림을 이렇게 돌려서 여기다 갖다 놨다고 생각하시면 별 문제 없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피타고라스입니다. 그게 다예요. 선분 AB의 제곱은 선분 AC의 제곱 더하기 선분 BC의 제곱과 같다. 이것만 잘 쓰시면 됩니다. 그럼 AB의 제곱, 두 점 사이 거리, X좌표끼리 빼, 3의 제곱, 9. Y좌표끼리 빼, 5. 제곱, 25. 더해서 루트인데 이 제곱이 루트를 전부 다 날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럼 루트는 안 쓰기로 할게요. 우변은 X좌표 AC 길이, X좌표끼리 빼요. 4. 4의 제곱, 16. Y좌표끼리 빼요. 플러스 A-1의 제곱, 더해서 루트인데 루트는 없어졌고. 이쪽 거 플러스 선분 BC. 이 길이 X좌표끼리 뺍니다. 1. 제곱 1. 더하기 Y좌표끼리 뺀 값 A-6의 제곱. 더해서 루트, 제곱이 루트를 없앴어요. 요거 풀라는 겁니다. 이거 34. 얘랑 더하면 일단 더해봅시다. 17. 분배합니다.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분배하죠?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설마 아직도 이렇게 미친. 너 진짜 죽는다, 너 진짜. A제곱 마이너스 30. 죽는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두 개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식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야. 고등수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중학교 수학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리 좀 해봅시다. A제곱, A제곱, 2A제곱. 일단 계산한 거 지울게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14A. 지울게요. 상수항. 얘랑 합치면 18. 18. 여기 이러면 34. 그럼 이게 2가 남죠? 18에 2를 더했으니까 플러스 20. 양면 2로 나눠요. 인수분해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곱해서 10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개 있을 테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됩니다. 따라서 A 값은 2 또는 5가 나옵니다. 선생님 왜 답이 2개죠? 답이 2개인 이유는 뭐 이런 느낌상 이 그림이 좀 위로 올릴게요. 이 그림 아까 말한 대로 답이 왜 2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A는 모든 값 3이라고 했는데 왠지 2개 나왔으니까 2개를 더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게 왜 답이 2개인 거죠? 이게 답이에요? 왜 A 값이 2개입니까? 마이너스 2,1을 대략 찍으면 여기쯤이에요. 1,6을 대략 찍으면 여기쯤 됩니다. 2,a인데 이건 x좌표가 2잖아. x좌표가 2는 여기쯤 있어요. 근데 y좌표를 모르니까 이 점이, 점 C가 움직이는 위치는 여기 직선 위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 직선 위에 어딘가에 점 C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A 값이 2가 되면 2,2니까 여기쯤에 온다는 얘기죠. 대충 여기쯤. 여기 점 C가 올 수도 있고 2,5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2,5면 한 여기쯤 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세 점을 이어도 이게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세 점을 이어도 여기도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답이 2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두 개가 답이 되더라 라는 표현인 겁니다. 2개 나왔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념적으로 저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A, B와 점 P에 대하여 다음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이런 상황으로 진행한다. 점 P의 좌표를 A로 나타내고 두 점 A, B에 대하여 점 P를 A로 나타내는 얘기는 뭐 A,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를 A에 대한 관계식으로 쓰라. 그리고 최소값을 구할 때는 보통 뭐에 대한 최소가 구해지냐면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꼴이 있죠. 이런 꼴. A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이차함수 다룰 때 왜 표준형 있잖아. 꼭점 좌표가 p, q 이렇게 나왔던 그 표준형. 여기서 x값이 p가 되면 물론 a가 양수일 때 x값이 p가 되면 최소값 q를 갖는다. 이럴 때 최소값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식의 문제를 가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얘가 나와 있죠? A라는 점, B라는 점이 나와 있고 X축 위의 점 P에 대하여 X축 위니까 당연히 Y좌표는 0일 겁니다. 그리고 X 앞에다가는 뭔가를 뒀다는 얘기죠. A라고 어떤 문자, A 아니어도 괜찮은데 그냥 A라고 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P의 길이를 공식상 AP의 길이 X끼리 뺀값 제곱, Y끼리 뺀값 제곱 더해서 루트인데 제곱의 값이니까 루트가 없어지고 이렇게가 나와요. 이 부분이. BP의 길이 얘랑 얘 사이의 거리죠. x끼리 뺀값 a-의 제곱, y좌표끼리 뺀값 1의 제곱 1.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 상관없습니다. 어렵게 빼도 어차피 제곱이니까. 두 개를 더했더니 그러니까 전개에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22가 되고 2차식에 대한 최소값이니까 포물선입니다. 포물선. 그래서 완전 제곱식 꼭점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2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a제곱 마이너스 6a까지 나오고 a는 어차피 완전 제곱이 안 되니까 바깥으로 빼내신다고 그랬죠. 새로운 상수항을 만듭니다. 반의 제곱이 상수 플러스 9 없던 9 생기니까 마이너스 9.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 a-3에 a-3의 전체 제곱. 이거 필요 없어서 빠져나가는데 야 어디가? 곱해서 나가야지. 그렇죠? 마이너스 18 플러스 20이니까 플러스 4가 남아요. 그래서 요런 꼴. 따라서 a가 3일 때 어차피 이 포물선을 생긴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래블록한 포물선 꼭점 좌표가 3,4. 그래서 a가 3일 때 이 함수값 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전체 혹은 이거 전체. 이 전체 최소값은 y값 4가 가장 작다. 최소는 4가 된다. 이렇게 풀라는 겁니다. 언제 풀라면 이거 제곱당 두 선분의 제곱의 합의 최소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런 흐름대로 풀어서 문제를 마무리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다 왜 이걸 따로 문제를 안 풀고 따로 개념을 여기다 표시하고 있냐면 말하기 곤란한데 얘기를 좀 여러분이 영리하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연습이 많이 안 된 상태로 배운 개념을 지금 우리가 입히는 과정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걸 관련된 연습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봤고 매번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풀다 보니까 항상 뭐 이런 식으로 A로 잡고 두 점 사이 거리를 이렇게 문제 맞춰서 제곱의 합 계산하다 보면 루트가 없어지고 두 개를 더하다 보니까 분명히 전개식에 A제곱이 나올 거라 이렇게 A에 대한 2차식이 나오고 당연히 모양상 최소값이 나올 테니까 꼭점 좌표 완전 제곱식 형태를 최대한 끄집어내고 X값이 P일 때 최소값 Q를 갖는다. 이런 문제를 풀다 보니까 너무 맨날 똑같은 풀이야. 이게 완벽히 이해를 했어. 그럼 그때 이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잘 보세요. 좌표 평면에 쟤처럼 AP제곱 플러스 BP의 BP제곱에 최소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 있죠. 그런 문제일 때 점 P의 좌표의 정체가 뭐냐면 선분 AB의 중점입니다. 이 식을 만족하는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의 최소를 만족하는 점 P의 위치는 무조건 선분 AB의 중점에 놓을 수밖에 없어요. 얘도 보세요. 이 점과 이 점, 두 점의 중점의 위치는 어딥니까? 그러면 X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죠. 2,
y끼리 더한다면 2로 나눕니다. 0. 이게 전피의 좌표예요. 2,0이 답이야. 전피의 좌표. 이해됐니? 그럼 이것만 알고 나면 나머지는 계산하면 돼. AP의 길이의 제곱을 계산을 하잖아. AP의 제곱, 얘랑 변길이 x끼리 뺀 값 제곱 2의 제곱 4, y끼리 뺀 값 제곱 1의 제곱 1, 더해서 루트의 제곱 더하기 선분 BP, 이번엔 얘랑 길이 x좌표끼리 뺀 값 0의 제곱 0 더하기 y좌표끼리 뺀 값 1의 제곱 1, 루트 5 더하기 1. 잠깐만 보세요. 중점이잖아요? 얘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데 왜 2가 나오죠? 계산을 멍청하게 하고 있죠, 지금? 3,0입니다. 고마워요, 칭찬. 아주 기분 더럽고 좋은데. 전피의 좌표 3,0. 두 점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두 점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3,0. 그럼 선분 AP의, 여기는 선분 AP의 제곱을 계산하려면, 여기 x끼리 뺀 값 제곱, 1의 제곱 1, y끼리 뺀 값 제곱, 1의 제곱 1, x좌표끼리 뺀 값 제곱 1, y좌표끼리 뺀 값 제곱 1, 더해서 루트, 요거 제곱, 더하기 x좌표끼리 BP, 요거 두 개, x좌표끼리 뺀 값 제곱 1, y좌표끼리 뺀 값 제곱 1, 더해서 루트. 근데 여기 제곱 붙었죠? 제곱. 루트 2의 제곱 2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2. 정답은 4. 이게 최소 길이가 된다. 이렇게 요 내용을 책에다 필기해 놓으세요. 네, 거기 빈 자리 여기 어딘가에 전피의 정체는 알고 보면 선분 AB의 중점이다 라는 거를 필기를 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이해하셨다면 이 17번 문제는 거저먹는 문제죠. 이게 최소가 되는 전피의 좌표를 구하시오. 선분 AB의 중점. 중점 좌표 구하는 공식은 x 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눠주고 y 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눠주고 정답은 2,3. 끝이란 뜻이에요. 평면인 어떤 점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따라 움직이면 되는데 얘는 이게 모든 점이 아니고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간단하게 풀어지진 않아요. 또 얘는 얘대로 또 푸는 방식이 있는데 그러면 너무 편법을 막 일일이 다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서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이건 또 이거대로 아까 좀 쉬운 풀이가 있는데 거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요령만 부릴 것 같아서 여기 조건에 맞춰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전피의 좌표는 이 직선 위에 있으므로 A, 뭐라 두시죠? 응? 전피의 좌표가 이 직선 위에 있으므로 전피의 x좌표를 A로 둔다면 y좌표는 A 플러스 1. 네, 이렇게 두셔야 되겠죠. 미지수를 하나 가야 됩니다. A, B 이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풀이를 이제 하겠죠? 선분 AP의 길이를 계산합니다. 제곱이죠? 그럼 루트는 없어졌어요. x끼리 뺀 값 a-1의 제곱 y좌표끼리 뺀 값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해서 루트 없어졌고요. 그럼 얘 전개하면 2a 제곱 나올 테고 여기 마이너스 a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a 여기 플러스 2a 없어집니다. 여기 상수 플러스 1 여기 상수 플러스 1 플러스 2가 남겠죠. 선분 BP의 제곱 여기 x좌표끼리 뺀 값 a-4의 제곱 y좌표끼리 뺀 값 이렇게 빼면 다시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해서 루트 제곱이 없앴어요. 루트는 전개 a제곱 이쪽 마이너스 8a 이쪽 플러스 2a 마이너스 6a가 남을 테고 상수 16 상수 1 상수 17 얘네들을 더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 이 길이는 얘네들이 더한 값 3 이거 어디 갔나요? 네, 2 써야죠. 4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9 4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완전제곱식 정리해야 되니까. 그럼 a제곱 이걸 4로 나누겠죠? 그럼 4분의 6 마이너스 2분의 3a 플러스 19 바깥으로 빼내고 여기 완전제곱식 이거 반에 이거 반 나누면 나누기 혹은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제곱하면 플러스 16분의 9 없던 수만큼 빼내고 다시 완전제곱식 4로 묶고 여기까지 완전제곱 a 이거 아까 곱할 때 4분의 3이 두 번 곱해졌죠? 여기 곱해서 4분의 3의 제곱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이 돼요. 이거 빠져나갈 때 곱해야 됩니다. 그럼 뒤에 뭐 붙죠? 마이너스 4분의 9가 붙습니다. 얘는 4분의 곱해야 되네요. 76 플러스 4분의 67 따라서 a 값이 얼마가 되면 4분의 3일 때 이 길이의 최소값은 4분의 67이 됩니다. 지금은 전피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숫자 a만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럼 4분의 3, 여기다 1 더하면 4분의 7. 점의 전피의 좌표는 다음과 같다. ABCD를 꼭지말하는 사각형 ABCD가 알고 보니 마름모랍니다. AB 값을 구하랍니다. 이것도 어차피 마름모를 만족하는 조건이니까 굳이 위치를 막 좌표 표면에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그리세요. 여기를 A라고 쓰시고 0,1 쓰시고 B라고 쓰시고 2,5 C라고 쓰시고 A,3 D라고 쓰시고 B,-1 이렇게 하신 다음에 평행이사 변형은 뭐 문제 풀다 보니까 뭐 이럴 수도 있었죠. 여기 잘라내고 직각삼각형, 여기 잘라내서 직각삼각형이 합동이므로 x, y의 이동거리랑 여기 x, y 이동거리를 적용하면 이 점 뒤의 좌표를 구한다. 뭐 이렇게 쉬운 풀이도 있었는데 얘는 그렇게 하면 답이 잘못 나오면 2개 이상 나오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냥 원래대로 푸셔야 됩니다. 약간 편법이 아닌 정석적인 풀이법으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마름모도 평행사변과 같은 조건으로 일단 이 조건은 먼저 A, B의 조건을 끌어냅니다. 두 대각선이 수직 이등분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만나는 거니와 이 중점 좌표가 서로 같다는 거죠. 여기를 뭐 P라고 한다면 AC의 중점과 선분 BD의 중점이 같다. 그럼 AC의 중점은 X좌표 A와 0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 2분의 A, Y좌표끼리 3과 1을 더해서 2로 나눈 값 4를 2로 나누면 2가 되죠. 얘랑 선분 BD의 중점 X좌표끼리 더해서 B 플러스 2를 2로 나눈 값 Y좌표 얘랑 더하면 4가 나와요. 4를 2로 나누면 이렇게 되잖아요. Y좌표는 똑같은 거 알겠네요. 따라서 X좌표 2분의 A랑 2분의 B 플러스 2는 같으므로 양변에 2를 곱하면 A는 B 플러스 2랑 같다. 근데 이것만 알아냈지 AB의 좌표를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잖아요. A 값이 B 값보다 2가 크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뭐 너무 많잖아, 이 값이. 이것만 가지고 안 될 것 같고, 그럼 이건 1번 조건인가? 그럼 2번으로 가야 되겠죠, 이제. 2번으로 가야 되겠네. 2번 조건. 2번이 뭐냐면, 마름모는 이웃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이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AB를 구할 수 있는 이웃변인데, 이왕이면 숫자 좀 쉬운 거 가야 되잖아요. 뭐 이런 걸 복잡하게. 얘도 풀면 이게와 이거 계산하다 보면 B값 또 나오죠. 이 계산하다 보면 또 AB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를 계산해도 문자, 저기를 계산해도 문자인데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요? 어차피 A나 B는 하나만 터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구해지는 거니까 이게 낫지 않을까요? 이 길이와 이 길이 혹은 이 길이와 이 길이. 근데 느낌상 이가 좀 더 쉬워 보이죠? 이쪽이 간단하니까. 이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뭐 얘랑 같다, 얘랑 같다, 얘랑 같다, 얘랑 같다. 뭐든 상관없어요. 구하기 편한 쪽으로 식을 한 관계식을 하나 세우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본다면 쉬운 거는 AD의 길이와 AB의 길이가 같다. 이걸 써먹으면 되겠죠. 일단 AB의 길이 계산합니다. X좌표끼리 뺀 값 B의 이거 0이다. X좌표끼리 뺀 값 B의 제곱, Y좌표끼리 뺀 값 2의 제곱 더해서 루트. 이게 선분 AD 길이에요.
선분 AB의 길이 X좌표 길이 뺍니다. 2의 제곱 4. Y좌표 길이 뺍니다. 4의 제곱 16. 더해서 루트 같다. 양변 제곱 B제곱 플러스 4는 4 플러스 16과 같다. 4, 4 지워질 테고 제곱해 16이 되는 B값 플러스 마이너스 4. 근데 아까 보면 A 값이 양수로 되어 있죠? A가 양수인데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B가 4이면 A 값은 6. 이건 답이 됩니다. 근데 B가 마이너스 4이면 A 값은 마이너스 2. 이건 답이 안 되죠. A 값 양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A, B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마름모 조건은 이런 방식으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 등분한다라는 조건에다가 이웃변 비리가 같다 해서 A, B를 연립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 거니까 두 점 A와 B 수직선이네요. 얘가 B 마이너스 4 얘가 A 6 두 점 AB에 대하여 선분의 AB는 방향을 잡아야 돼. 여기가 시작점이고 이쪽으로 하면서 얘가 끝점이 되는 겁니다. A에서 B 방향으로야 이해를 잘해야 돼. 그 방향으로 1대4, 1대4 이런 느낌이잖아요. 1대4 그 내분점을 P 이 점을 P 이를 A라고 둔 거죠. 네, 그럼 씁시다. 점 P의 좌표를 쓸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비율을 1대4로 쓰시고 A에서 B니까 A의 좌표를 먼저 쓰시고 B의 좌표를 나중에 쓰셔야 됩니다. 그 내분점을 구할 때는 두 개의 비율을 더한 거 분해. 순서대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가는 것부터 먼저 곱하시고 더할 때는 상관없지만 나중에 외분점 구할 때는 빼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순서를 잘 지키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곱한 값 24 더합니다. 5분의 20 약분하면 4. 네. 그래서 A 값은 4가 된다. 네, 내분점 좌표 A였으니까요. 이번에는 외분점. 여기 B 4대1로 외부라는 점 A에서 B쪽으로 4대1로 여기 B 여기 B 마이너스 4 여기 A 6 선분 AB에 여기 선분 AB요. 외분점 그러면 여기죠. 여기 어딘가 빨간색 위치에서 외분점이 나오는 겁니다. 선분 AB의 바깥쪽에서 이제 나눠야 되니까. 근데 그 외분점의 위치가 A에서 B 방향으로 4대 1이라는 얘기는 그 외분점 위치에서 A까지가 4고 B까지가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 약간 느낌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4대 1, 4대 1, 뭐 이런 느낌이죠. 대략 4대 1 이렇게 외분점. A에서 그 외분점까지가 4. 그 외분점에서 B까지 거리가 1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A부터 시작해야 네네. 그러니까 왜 A, B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BA면 네, B부터 시작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AB가 아니고 BA잖아? 여기 마이너스 4, 6인데 선분 BA에 4대 1 외분점. 그러면 그 외분점이 Q일 때 Q에서 B까지가 4고 A에서 Q까지가 1밖에 안 된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4대 1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4대 1 4대 1 이렇게 여기 Q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A에서 B니까 이게 맞는 거라는 얘기죠. 여기에 B를 두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똑같이 4대 1 B를 쓰시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A 거를 먼저 쓰시고 B 거를 나중에 쓰신 다음에 외분점 B를 구할 때는 둘을 더하지 말고 빼라. 4대 1 이 순서대로 빼라. 그 방향은 항상 이쪽이 먼저다. 마이너스 16 빼기 이쪽 거 6 3분의 마이너스 22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약분이 안 되면 이게 답인 거죠. 두 점 AB에 대하여 AB가 EBC를 만족하는 점 C가 선분 AB 위에 있을 때라는 뜻은
선분 AB 위면 선분 AB의 내부를 말합니다. 선분 위니까 선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그냥 점 A라고 합시다. 위치상 이렇게 찍어야 되겠네요. 그래도 위치상 5, 마이너스 5,2 여기쯤. (3,1) 여기쯤. 지웁시다. 이 선분 AB에 대하여 선분 AB 위란 얘기는 여기 선 위를 말한 거예요. 아셨죠? 선분 AB 혹은 그 연장선 위 그렇게 되면 이제 바깥쪽까지 다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쪽은 안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AB의 길이와 EBC의 길이가 이렇게 돼요. AB 길이가 EBC의 2배. 그럼 느낌은 어떻죠? 어떤 느낌이에요? C가 어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느낌만 물어본 겁니다. C가 어디 있어야 되죠? 어디 있으면 AB의 길이가 EBC의 2배가 됩니까? 네? 중점? 누가 중점이라는 것 같은데? 중점. 여기 C가 있어요. 그럼 AB 길이가 BC 길이의 2배이다가 성립하겠죠. 중점이라면. 이게 1대1이니까 여기가 1일 때 이 길이는 2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얘는 워낙 비율이 단순하니까 그래. 저게 1이 아니고 3이었어. 아니면 여기 막 2가 붙었고 이게 막 3이 붙었어.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거는 더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이런 거 따지면 이제 이런 이제 위치를 못 찾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만히 있어봐. 2AB에 3BC가 서로 같으려면 BC가 어디 있어야 되지? 헷갈리는데 이럴 때는 이 관계식이 원래는 비례, 여기 책에도 나와 있네요. 1번. 이게 원래 비례식으로 정리되어 있었다는 것을 빠르게 눈치채셔야 됩니다. 선분 AB 대 선분 BC가 몇 대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는 자와 BC가 먼저 곱해질 때는 여기에 2가 붙어야 되고 여기 1이 붙어야 돼요. 그럼 AB 대 BC의 비율이 2대 1이 되려면 이렇게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 2대 1 이런 느낌이란 거죠. 만약에 근데 이렇게 된다면 이왕 써놓은 김에 이럴 때는 AB 대 BC의 비율이 2대 3인가요? 3대 2인가요? 3대 2가 맞습니다. 내양의 곱에 BC가 곱해지고 외양 곱에 2가 곱해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3대 2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못 알아듣겠는데 이렇게 쓰면 아 대략적으로 이제 위치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변 길이가 배수 형태로 나오게 되면 항상 비례식을 유념해서 생각해라. 필요하면 비례식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점씨의 좌표를 구하는 건데 이제 뭐 어렵지 않네요.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니까 x 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눠주고 y 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눠주면 중점 좌표는 마이너스 1,2분의 3이 점씨의 좌표가 됩니다. 세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죠? ABC의 무게중심 좌표는 x 좌표의 합을 뭘로 나누나요? 3으로 나누고 그들의 y 좌표의 합을 3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x 좌표를 싹 다 더해보면 a 플러스 2b 플러스 3 이걸 3으로 나눈가 컴마 y 좌표를 싹 다 더해보면 b 더하기 5 더하기 a를 3으로 나눈가. 근데 이게 알고 보니 원점이네.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는 얘기죠. 원점 좌표는 0,0을 말하니까. 그러면 분자에는 a 플러스 2b 더하기 3이 0이 돼야 될 거고 이쪽에는 분자값인 a 플러스 b 더하기 5가 0이 되겠죠.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말했듯이 그냥 점 뒤에 좌표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평행사변 이렇게 세워놨다고 생각하시면 별 문제는 없어요. 점 B의 좌표가 4,-1, 점 C의 좌표가 7,3, 점 D의 좌표가 A, B. 모르니까요, 둘 다. 그럼 배운 대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니 이 점의 좌표 P라고 둔다면 P는 B, D의 중점인 동시에 A, C의 중점이 된다.
그래서 AC의 중점 좌표를 구한다. X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눈다. 2분의 5. Y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눈다. 3. 선분 BD의 중점. X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눈다. Y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눈다. 얘네들이 같다. 따라서 A 더하기 4가 5가 돼야 된다. A는 1이다. 얘네들이 같다. B-3 값이 6이 돼야 된다. B 값은 7이다. 네, 이렇게 해서 A, B를 찾아주시면 되고, 그러면 점의 좌표가 1,7이 된다. 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다고 했죠? 평행사변형일 때만 이렇게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요 비율과 요 값과 요 값이 서로 같으니까요. 이렇게 누워있죠? 뭐 이런 느낌으로.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4에서 마이너스로 갈 때는 마이너스 6만큼, 마이너스에서 3까지 갈 때는 플러스 4만큼. 그럼 여기는 1로 갈 때는 7에서 6을 빼야 되고 1이 갈 때는 3에다가 4를 더해야 되니까 그래서 1,7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중학교 때 꼭 알아야 될 공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고등학교 때 고스란히 다 나오진 않아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 고등학교로 연결이 되겠지만 다 나오진 않아. 대표적인 게 니네 중학교 1학년 때 뭐 학교 단원평가 볼 때 뭐 정다면체, 꼭지점 개수, 면의 개수 막 이런 거 외웠잖아요? 기억나니? 막 이런 거? 정다면체,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에서 뭐 꼭점 개수 셀 때 막 이거 4가 내려오고 막 얘랑 반대로 곱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여기 8개, 여기 6개, 뭐 20개 이렇게 했었잖아. 그리고 여기 막 뭐 외우고 막 334 기억나요? 33345 법칙.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3, 3, 3, 4, 5. 뭐 이런 거 했었다고 우리가. 뭐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형의 모양, 한 면의 모양은 어떤 정다각형을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33345 법칙.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는 33345. 뭐 이런 거 외웠잖아. 오일러의 공식. 뭐 꼭점 개수에서 모서리 개수를 뺀 다음에 꼭지점 개수에서 모서리 개수를 뺀 다음에 면의 개수를 더하면 항상 답이 2가 나온다. 이런 거 외웠었잖아? 고등학교 때 한 번도 안 나와, 이거. 대표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그렇게 죽으라고 외웠던 공식인데 고등학교 오면 안 나옵니다. 근데 중학교 때 공식 중에 어떤 것들은 그냥 사실 몰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들이 많은데 꼭 기억해야 될 공식들이 몇 개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꼭 기억해야 될 공식 중에 9의 부피, 9의 건널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수능에 나옵니다, 얘가. 나중에 9에 뭐 9를 이렇게 반구를 쪼개놓고 나서 이렇게 반구를 쪼개놓고 나서 여기다 축을 그려놓고 뭐 이렇게 자릅니다. 잘라서 적분 개념을 이제 이게 적용이 돼서 뭐 이 구의 면적 총합을 정분으로 계산하는 그런 형태 뭐 그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의 건널비 부피 구하는 거 알아야 되는데 건널비 얼마예요? 원넓이의 4배. 원넓이의 4배.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런 거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중1로 넘어오면 진짜 중요한 것만 한다. 안 썼나요? 필요한 거 쓰고 계시면 쓰세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니까. 네, 모르시면 안 되시는 거라 네, 꼭 기억하고 싶다면 네, 하셔야 됩니다. 여기만 있는 게 나온다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데서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런 공식을 잘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까먹는다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될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중2로 넘어가면 기억해야 될 공식, 이건 중1 때였고요. 중2 때 기억해야 될 공식은 뒤쪽에 보면, 후반 보면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내각의 이등분. 내각 이등분선의 비례 있죠. 외곽의 이등분은 생각처럼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내각 이등분은 참 자주 나오죠. 이 내각이 이렇게 반으로 쪼개집니다. A, B, C, D. 조건은 AB 대 AC의 비율은
BD 대 CD의 비율과 같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최근 얼마 전까지 배운 거라 모를 리 없지만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중2 때. 일 학기 때는 지수법칙 있거든요. 지수법칙 모르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어느 정도는 너무 센 기본이라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는 더 셈 된다. 뭐 같은 밑끼리 나눗셈하면 미지 뭐 지수 뺄셈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거듭제곱을 숫자를 거듭제곱하면 뭐 지수가 분배된다. 뭐 이런 것도 이런 건 너무 쌩이라 그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이런 거는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기억해야 될 공식. 그리고 중3 때 가면 지금은 이제 중2 때죠. 근데 중2 때 이걸 전문적으로 잘 안 배우는 학교도 있어요. 특히 설화중 같은 경우는 피타고라스 굉장히 분량이 짧고 이거는 한글중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타고라스 분량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뭐 별로 들어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해야 될 공식 중에 아주 중요한 공식 하나 그냥 생으로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 이건 거의 안 하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해야 됩니다. 정삼각형이에요. 한 내각이 몇 도죠? 60입니다. 이렇게. 근데 위에서 아래로 수선 내립니다. 근데 정삼각형은 이등변사각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변이 수직이 등분됩니다. 그럼 여기를 내가 만약 A로 둔다면 여기도 A가 되고 이 길이가 필요해요. 이 길이가. 여기가 정삼각형의 높이 H라고 합시다. 그럼 H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빗변을 제곱한 값 빼기 나머지 값 이거 2분의 2다. A의 반이니까요. 2분의 A를 제곱한 값 4분의 A 제곱.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저기는 H의 길이가 나오죠. 피타고라스를 그냥 바로 적용시킨 겁니다. 그럼 여기는 루트 4분의 4에서 4분의 1을 뺀 거니까 루트 4분의 3A 제곱이 남고 4는 2로 나가고 A 제곱도 A로 나갑니다. 그럼 뭐만 남냐면 2분의 루트 3A만 남아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루트 3 한변 길이입니다. 저건 외우셔야 됩니다. 저건 진짜. 유도는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서 피타고라스 적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넓이는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곱해지겠죠? 밑변, 이게 밑변입니다. 밑변 얼마요? A겠죠, 당연히. 한 변기 A라고 했으니까. 높이, 이게 높이잖아요. 좀 전에 구했던 거 갖다 붙여요. 2분의 루트 3A. 곱하다 보니까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4분의 루트 3 한변 길이의 제곱.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네, 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저것도.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그림 안 지울게요. 요거만 지우고. 그리고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죠? 그렇지? 이거 지울게요. 아까 우리가 여기를 A라 둘 때 여기는 얼마였죠? 2분의 A였죠? 여기 높이는 2분의 루트 3A였죠. 이렇게. 근데 보니까 이 삼각형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더니 직각삼각형에 이 각이 60이고 이 각이 30이고 이 각이 90일 때 30도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는 2분의 A예요. 그때 비례적으로 60도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A입니다. 그 90도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는 A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각 바라보는 변에 30도가 바라보는 변에 60도가 바라보는 변에 90도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를 비례로 써봤더니 2분의 A 대 2분의 루트 3A 대 A. 간단한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전부 다 2를 곱하죠. 그럼 a 대 루트 3a 대 2a가 되고 다시 a를 약분시켰더니 1대 루트 3대 2라는 매우 중요한 직각삼각형에 30도, 60도, 90도일 때는 그 변의 길이가 항상 이 비례를 따라 움직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도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가 1의 비율을 가지면 60도가 바라보는 변의 비례는 이 길이의 루트 3배가 되고 90도가 바라보는 변에는 이 30도가 바라보는 변의 2배가 되는 겁니다. 30, 60, 90은 항상 이런 루트 값의 이런 그 길이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며 더불어 했으니까 이런 거 왜 선생님 이런 직각삼각형만 합니까? 니네 가끔 왜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들고 나지만 예전엔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 옛날 사람들 보면 공부할 때 선 그리려고 직각자를 잘 들고 다녔어요. 그 실제로 직각자 세트도 있고요. 근데 그 세트 잘 보면 모양이 이렇게 생긴 직각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생긴 직각자가 있습니다. 직각자가 두 종류입니다. 이렇게 생긴 직각자는 정삼각형을 반을 쪼개서 나타난 직각삼각형이고 이렇게 생긴 직각자는 정사각형을 절반 내면 딱 이런 모양의 직각자가 있어요. 직각자 종류 보통 두 종류를 들고 다닙니다. 근데 요즘은 아까 말했잖아요. 자를 잘 안 들고 다니니까 애들이 이런 직각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이렇습니다. 그럼 얘가 A죠?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얘도 A입니다. 알고 보니 이 각도죠. 45, 45, 90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이 빗변 길이는 피타고라 정리를 이용해보면 루트 2a가 나옵니다. 피타고라스를 이용해 보시면 그러면 45도, 90도 45도가 바라보는 변, 45도가 바라보는 변, 90이 바라보는 변을 길이를 각각 비례로 써봤더니 a 대 루트 2a 양변 a로 나눴더니 1대 루트 2 네, 중요한 비율이라는 얘기죠. 이것도 45도, 90도의 변의 비례는 1대 루트 2가 돼요. 그래서 이 길이에 이건 뭐 당연히 같을 테니까 이 길이에 루트 2배한 게 빗변 길이가 됩니다.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는 한 변 길이의 루트 2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 정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언제 써먹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근데 이 내용을 지금 여기서 그러고 보니까 이 내용을 배우신 분이 여기선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두 분은 여기 계신 두 분 중에 두 분은 이런 걸 배우셨어요. 90도 왼쪽에 기준각을 두고 sin x를 정리하시오 그러면 c분의 b, 코사인 x를 정리하시오 c분의 a, 탄젠트 x를 정리하시오 a분의 b. 이 이름이 그 이름도 유명한 삼각비를 두 분은 배우셨습니다. 3학년 2학기지 이 썩을 자빠질 놈아.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너라고. 근데 나머지 분들 3학년 2학기를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이거 뭔 소리지? 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이 삼각비의 나중에 특수각 정리할 때 이 각도 계산이, 이 값 계산이 매우 쉽게 처리가 됩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이 삼각비로 넘어갈 때도 유용하게 쓰인다. 그래서 이 공식들은 모르시면 안 된다. 지금 중학교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공식들을 쭉 한번 간단하게나마 좀 빠르게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등분선 비례니까요. 당연히 이 성질이 성립하겠죠. AB 대 AC의 비율은 BD 대 CD의 비율과 BD 대 CD의 비율과 같습니다가 성립하겠네요. 그래서 AB의 길이를 구합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2,3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4,-1입니다.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여기 표시되어 있잖아요. 0,1하고. 그럼 선분 AB의 길이, X 길이 뺀 값,
2의 제곱 4 y끼리 뺀 값 4의 제곱 16 더해서 루트 대 선분 AC x끼리 뺀 값 제곱 4 y끼리 뺀 값 1의 제곱 1 더해서 루트 그 비례랑 이 비례가 서로 같다. 근데 얘는 근데 이 비례는 얘랑 같다는 거죠. 근데 루트 20이잖아요. 루트 20은 2루트 5입니다. 얘는 루트 5죠. 약분했더니 2대 1이네. 아, 점 D는 선분 BC의 2대 1 내분점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2, 얘가 1의 비율을 지금 가졌었잖아요. 약분했더니. 그럼 얘도 2, 얘도 1일 테니까 따라 점 D의 좌표는 선분 BC의 2대 1 내분점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 D의 좌표는 내분점의 X좌표, 내분점의 Y좌표 구할 때 저 비례값 2대 1을 각각 더한다. 분자값 계산하기 힘들면 여기다 써라고 그랬잖아. 2대 괜히 암산하지 말고 안 되는 암산하지 마. 2대 1 쓰신 다음에 B하고 C의 X좌표 표한 겁니다. B와 C의 X좌표를 순서대로 4와 마이너스 4와 0, 마이너스 4와 0, Y좌표 마이너스 1과 2 쓰시고 이렇게 곱한 값 0, 이렇게 곱한 값 마이너스 4 걔네들을 더한다. 그다음 이렇게 곱한 값 4, 이렇게 곱한 값 마이너스 1 걔네들을 더한다. 그래서 점 뒤의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4, 1 이렇게 되겠네요. 점 뒤의 좌표는 이렇게 나온다. 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내각의 이등분선 비례를 통해서 선분 BC의 내분점의 좌표를 연결을 시키는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물론 각 교과서마다 다 있긴 있습니다. 당연히 중학교과랑 연결될 수 있는 좋은 문제니까요. 많이 있습니다. 자, 세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가계의 이등분선이 선분 BC와 만나는 점 뒤의 좌표. 이건 그림만 없지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림만 없을 뿐이에요. 여기 A 3,5 여기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여기 C 7,2 각 A의 이등분선이 선분 BC랑 만나는 교점에 점 D를 잡는다. 아까 그 내용이네. 선생님들 그림 이렇게 막 그려주셔야 됩니까? 말했잖아. 그냥 점 D의 좌표를 찾으면 돼. 이게 뭐 그림이 이렇게 생겼냐, 뭐 옆에 돌려서 뭐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어차피 D만 찾으면 되는 거를. 그럼 이거잖아요. 이 변 대 M 대 이 변의 비례는 N은 이 변과 이 변의 비례랑 일치한다. 따라서 선분 AB 대 선분 AC의 비례는 선분 BD 대 선분 CD의 비율과 같고 여기서 찾아내고 나면 여기는 점 D의 위치는 선분 BC의 이게 만약 M 대 N이었다 치면 M 대 N이라면 선분 BC의 M 대 N 내분점의 위치가 점 D가 된다. 아까 풀이랑 똑같으니까요. 풀이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부지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파트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수학상의 후반부 파트의 이제 두 번째 단원 직선의 방정식. 여기 끝나면 이제 원의 방식, 끝나면 도형이동. 그러면 수학상 끝.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 안 남았어요. 수학상도. 근데 직선의 방정식의 앞쪽 부분은 상당히 많이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라 이거 알잖아요. y는 mx 플러스 n m이 만약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얘는 1차 함수가 되며 이 m 값을 세 글자로 이 직선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인 기울기라 말한다.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은 기울기는 어떻게 구했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만약 점의 좌표가 x1, y1, x2, y2 이 두 점은 있는 선분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x 좌표끼리 뺀 값분의 y 좌표끼리 뺀 값. 이게 x의 증가량, y 증가량이고 빼는 순서에 따라서 뒤에서 앞을 뺄 수도 있지만
x 앞에를 순서대로 앞에서 뒤를 빼고 y도 앞에서 뒤를 뺀다. 대신에 번갈아서 빼면 안 되죠. x는 뭐 뒤에서 앞을 뺐는데 y는 앞에서 뒤를 뺀다거나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그건 기울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뒤를 뺀 거분에 앞에서 뒤를 뺀 것, 아니면 뒤에서 앞을 뺀 거분에 뒤에서 뺀 것, 이렇게 기울기를 x의 증가량, y 증가량의 결론은 이 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x 앞에 그리 뺀 것분에 y 앞에 그리 뺀 것. 자, 이렇게 구하는 방식도 있었죠. 근데 이것만 있지는 않았어요. 공식 하나 더 있었는데, 절편을 이용하는 공식. 마이너스 x 절편분의 이 잡것들이 다 까먹었네. y 절편.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 이렇게 해도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이 또 나왔었죠. 그랬었습니다. 네. 뒤에 있는 이 n은 뭐였나요? x가 0일 때 y의 값이 n입니다. 따라서 이 n 값은 y 절편이 됐었죠. 이게 1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저기 참고에 탄젠트 나와 있는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탄젠트는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건너가든지 할 테니까. 네. 아니면 뭐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 잠깐 설명하면 뭐 5분, 10분만 설명하고 그냥 이 탄젠트만 어떻게 구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네, 이상한 표정 짓지 마. 그래서 한번 했던 자식이 그렇게 엄살을 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자는 거죠? 아니 근데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밑줄 세게 치셔야 됩니다. 세게. 예. 이거. 점 x1, y1을 지나며 기울기 m인 직선의 반대식은 이렇게 된다. 이거는 엄청 중요한 공식입니다. 엄청. 매우. 진짜. 레알. 혼돈이. 맞아. 혼돈이가 맞습니까? 매우? 정말? 이런 뜻이에요? 네. 중국말은 뭔가요? 중국어 아시는 분? 뭐라고? 매우, 정말, 진짜. 중국어로 뭐라고 그래요? 죽어요? 중국어. 중국어. 매우, 정말, 진짜. 뭐 이런 거 있잖아. 모르니? 모르는구나. 나도 몰라. 네. 나도 중국어 배운 적이 없어서. 정말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걸 살짝 지울게요. 매우 중요한 공식.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일단 이해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며 한 점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겁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3이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 기울기 1이면 오른쪽이 45도,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오른쪽 아래 45도야. 근데 기울기 마이너스 3이면 그 45도 기울기보다 좀 더 가파르게 내려갈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난다는 뜻이에요. 이런 직선 위에 이 점이 있어요. 1, 마이너스 2가 있어. 그럼 이 직선식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저 공식에 맞춰보면. 어떻게 구합니까? y에서 지나는 y좌표를 빼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울기 써주시고 가로치고 x에서 x좌표를 빼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공식입니다. 쓰기에는 그렇게 쓴 겁니다. 정리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게 플러스 2잖아요. 넘어오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렇게 남더라. 이 식은 알고 보니 이 관계식이었다 라는 겁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만 가지고 이거 구할 수 있을 듯한데요? 어떻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요. y는 mx 혹은 ax 할 때 그 a 값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뒤에 y좌표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점을 대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y의 마이너스 2, x의 1. 따라서 b값은 1. 완성된 관계식.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굳이 이 공식을 그렇게 힘주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단순하기 때문인 거예요. 얘는 조건과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한 방으로 식을 정리하면 한 방에 답이 나옵니다. 근데 얘는 단계를 두 번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아니니까 뭐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굳이 공식을 외워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직선은 모든 그래프의 기준입니다. 모든 함수에 항상 직선이 딸려 나오고 수능에서 제일 중요하던 미분의 개념이 결국은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 겁니다. 직선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래프를 그리는 패턴에 대한 미분을 이해하게 되면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배운 그래프는 몇 개 안 됩니다. 기껏해 1차 함수, 2차 함수 정도 2개밖에 안 배웠잖아. 나중에 막 3차 함수, 4차 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가함수 엄청나게 많은 함수를 그려갈 겁니다. 근데 그 그래프를 매번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외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래프의 패턴은 정형화되어 있는 몇 개 패턴일 뿐이지 그걸 심각하게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 상가함수에다 1차 함수를 덧셈한다거나 이게 상가함수거든요. y는 sin x 거기다 2x를 덧셈해요. 그러면 상가함수 1차 함수에 덧셈 뭐죠? 그럼 몰라요. 사실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를. 근데 미분을 이용하면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미분이 이거거든.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근데 모든 점마다 이 점에서 접선, 이 그래프가 이 점에서 딱 한 점에서 만나도록 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점에서 이 곡선과 접하는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점에서 곡선과 접하는 접선을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 접선을 무한히 연속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어떤 점에서 접선이 이래, 그 다음은 이래, 이렇고 계속 무한히 이거 선생님 무한하게 그릴 수는 없어. 그냥 빠르게 그리는데 이렇게 그린다면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무한히 연속적으로 그릴 수 있고 그 접선의 기울기를 관계식으로 끌어낼 수 있다면 이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거란 뜻이지. 그게 미분이야. 근데 그때 기초가 되는 시발점이 욕한 거 아니다? 그 시발점이 접선의 기울기예요. 접선은 직선이잖아. 직선은 모든 그래프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직선식을 최대한 간결하게 가려고 하는 거야. 이거 아까 처음에 배웠던 또 딱 2단계 거치는 게 이게 뭐가 어렵다고. 뭐 공식을 따로 외워야 할지 몰라도 그만큼 직선은 우리한테 몸에 착 달라붙어 있는 느낌처럼 가야 되기 때문에 2번, 3번 거치는 과정 자체를 최소한 간결하기 위해서 이 공식은 무조건 필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공식이 왜 나온 거죠? 그러면 사실 이거는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평행이동 안 해도 알 수 있으니까 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보통 우리가 직선식 쓰면 이렇게 쓰지. y는 뭐 mx 그냥 기울기 m이라고 합시다. 기울기 m이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럼 보통 이게 식이 써진다고? 근데 이런 거는 배웠잖아. 니네 이거는 기억하지? 2차 함수.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여기 2가 있다 치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너 뭐라 배웠니? 평행이동을 한 번도 공부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배웠잖아. x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관계식에 대입하고 y 대신에 이부 반대인 y-3을 관계식에다 이 자리에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y-3은 2 가로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이 3이 1이 넘어와서 이렇게 2차 함수식이 완성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는 알고 있잖아. 평행이동을 안 배웠지만 마찬가지야. 기울기 1인데 기울기 m인데 알고 보니 얘가 원점을 지나갔던 거야. 근데 난 이제 원점이 아닌 이 점을 지나가고 싶은 거야. x1, y1. 기울기는 똑같이 얘랑 똑같이 m인데 이 점이 아니고 이 점을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점 0,0이 이렇게 x축으로 x1만큼 평이동하고 다시 y1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원점이 이 점으로 바뀔 겁니다. 맞나요? 기울기는 똑같이 얘처럼 기울기 m짜리 이렇게 평이하도록. 그래서 기울기가 m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구하러 가면 0,0이 x1, y1으로 바뀌려면 x축으로 x1만큼 y축으로 y1만큼 평이동한 거기 때문에 x자리 대신에 x-x1을 대입하는 것이고 y자리 대신에 아까 얘기했잖아. x축으로 1만큼 x-2부 반대 x-1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3이 아닌 2부 반대 y 플러스 3 이런 느낌으로 x 대신에 x-x1 y 대신에 y-y1 이렇게 대입한다고.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평행이동하기 전에 이 관계식에 얘를 대입하게 되면 네가 외웠던 이 공식이 나오는 거야. y 대신에 y-y1, x 대신에 x-x1. 그럼 정확히 이 공식이 이렇게 유도가 된 겁니다. 원래는 원점에서 기울기 m짜리 직선을 x로 x1만큼 y축으로 y1만큼 지나서 원점이 x1, y1을 지나도록 만든 거야. 그러면 관계식은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책에서는. 아셨습니까?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모르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중2가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x축, y축, 원점 이렇게 지나가. 이 점의 좌표가 2,3이야. 이 직선식을 구하시고 그러면 답이 뭐예요? x는 2. 됐니?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식을 구하시고 그러면 y는 3. 그렇죠? 모르지 않지? 알고 계신 거죠? 네. 그거 말하는 겁니다. 탄젠트는 상황상 다음 시간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그냥 건너가기도 할 겁니다. 안 되면.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판단하도록 하고 여기까지가 다음 수업에 대한 기초 강의. 이걸 알아야 다음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